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우리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원전 대회 중에 하나에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된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 자료를 몇 가지를 수정을 해서 혹시 새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0분간의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유수의 성급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건을 정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미 많은 성급들이 이 요건에 맞는 SMR 기술들을 이미 선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IMO에서 역사적인 넷제로 2050 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많은 것이 변화를 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클락슨스 리서치에서 발표했듯이 LNG 선박이 우리가 2050년까지 CO2를 50%로 줄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구원수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뉴빌드는 2050년에 100%가 클린 쉽이 되어야 될 거고, 오늘 여러분께서 발표하신 에탄올, 메탄올 또는 수소와 암모니아, 여기에 원자력이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앞으로 뉴 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SMR이 안전성이 혁신적으로 높아가면서 또 선박에 적용했을 때 경제성이 탁월하고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안전 코드가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 매우 안전한 SMR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웅클로스 23조에 의하면 국가 간에 바이레러럴, 트라이레러럴 어그리먼트가 생기면은 인터내셔널 워에서 원자력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미 선주들은 이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Y축은 이 캐펙스와 오펙스가 되겠습니다. X축은 이 운항 기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디젤이나 LNG에 비해서 그린 퓨얼들은 2배 내지 3배 높은 비용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SMR 선박을 적용했을 때 뉴십들은 오히려 디젤이나 LNG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낮은 그러한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한 5배 더 낮은 클린 퓨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머린 퓨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루시드 캐탈리스트에서 수소의 1kg당 생산 단가를 달러를 Y축으로 표시하고 X축은 이게 가동률에 따라서 표시를 했는데 솔라 윈드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서 한 5배 높다 하는 이러한 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봐서 안전성과 그리고 경제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SMR이 안전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유니스트의 박인철 교수님의 이 플랫, 이것을 보시면 이 플랫은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에 대한 것입니다. X축은 마이크론 스케일이고 Y축은 출력 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펜티움을 쓰다가 점점 파워 덴시티가 올라가니까 멀티코어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외부에 소위 강제 냉각이 없어도 이것이 타지 않는 그러한 작은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설계를 원자력에 적용한 것입니다. 대형 원전은 강제적으로 비상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멜트다운이 생깁니다만, 이것을 출력을 한 5분의 1로 떨어뜨리고 또 사이즈도 떨어뜨리면 이것은 자연냉각으로서 충분히 멜트다운 없이 안전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스텝 더 나가서 최근에 마이크로 리액터 MR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SMR보다도 또 한 5배 정도 더 낮은 출력 밀도와 크기로 해서 이것은 전혀 멜트다운이나 방사성 누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기술로서 나오고 있고, 바로 이 기술이 해양 조선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AEA와 OECD, NEA에서 최근 발표한 SMR에 대한 정리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에 조선 해양 분야는 약 20가지의 기술이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의 20가지는 크게 4개의 기술로 대별됩니다. 첫째, PWR, 물로 냉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융염, 소금을 약 한 600도, 700도로 올리면 맑은 액체가 됩니다. 여기에 우라늄을 녹이면 자체가 핵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로서 이것으로 클로라이드 소금으로 한 것이 미국, 그리고 플로라이드 소금으로 한 것이 덴마크, 또 플로라이드로 한 것이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으로 냉각하는 Lead Fast Reactor 또는 LFR입니다. 이것은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이탈리,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Sodium Fast Reactor, 이것은 소위 Heat Pipe Reactor의 형태로서 해양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술이 어떠한 안전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전에 로이드 레지스트에 근무하던 허다리스 교수께서 분석을 한 결과, 원자력 잠수함의 사고는 대부분이 화재, 그리고 케미컬 익스플로전 또는 뉴클리어 익스플로전, 이것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오일 탱크는 주로 케미컬 익스플로전과 스트럭처럴 페일리어에서 생긴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그 4가지 기술에서 어떻게 이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원자력에서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은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보셨듯이 원자탄이 폭발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우라늄의 농축도를 X축에서 표시를 했고, Y축은 크리티컬 매스, 임계 질량을 표시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임계 질량의 곡선인데, 우리가 우라늄을 이 임계 질량보다 더 많이 모아두면은 거기에서는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용 핵잠수함에는 소위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를 쓰는데, 이때는 크리티컬 매스가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핵물질을 조금이라도 근처에 갖다 대면은 핵폭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용 원전에는 20% 이하의 농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 이하가 되면은 크리티컬 매스가 400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로켓 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원자로들은 대부분 물로 식히는 것은 Low Enriched Uranium, LEU, 그래서 5% 이하를 사용하고 제4세대 원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Molten Salt 리액터나 Lead Fast, Sodium Fast 리액터들은 20%에서 5% 사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과거 러시아의 핵잠수함에서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가동을 하다가 바다에서 핵연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핵물질이 근처에 접근을 했는데 추가적인 크리티컬 매스보다 더 큰 물질이 접근을 했는데 파도에 의해서 선박이 흔들려 버리면 이것이 부딪혀서 핵폭발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들은 이제 이 바다에서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드라이닥에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95% 웨폰 그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4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전 수명 기간 동안을 운영하는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소위 쇠빙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드라이독으로 선박을 갖고 와서 핵연료를 교체하는데 6개월 내지 9개월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원자력 상선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써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40년 이상 소위 크리티컬리티를 1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식히는 원자로들은 이 5%의 농축도를 사용할 때는 2년마다 핵연료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의 농축도를 사용하면 약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식히는 SMR들은 해양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하는 그러한 단점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여드린 이 파란색의 색깔은 고속 원전인데 여기에서는 우라늄 235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인 우라늄 238도 태우기 때문에 우라늄 235가 타면서 동시에 플루토늄 239가 보충이 돼서 소위 브리드 앤 번 현상으로 이 불길의 세기가 일정하게 4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 조선 해양 여건에서 전체 헐 라이프 동안에 핵연료를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고속로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고속로에는 가스냉각 고속로와 그리고 용융염 고속로 그리고 액체 금속냉각 고속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스냉각 고속로는 최근에 안전성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너무 덩치가 크다 하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제외가 되고 오늘은 주로 용융염 고속로와 액체금속 고속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융염 고속로는 빌 게이츠의 그룹인 테라파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코아파워라는 회사가 이것을 선박으로 개발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는 케미컬 익스플로전과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영상을 This explosion was
totally awesome and a total surprise. I was expecting a little bit of splattering, but what I got was like a full-on powerful explosion. Look at the cavitation bubbles on the glass, and it just shattered it and blew that fish tank glass across my yard. 여기 보시다시피 빌 게이츠 그룹에서 하는 용융염은 이러한 케미컬 익스플로전의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용융염은 이것은 자연 냉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패시브하게 냉각되지 않아서 만약 사고가 나면은 용융염을 밑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을 갖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선박에 장착되었을 때 시 모션이 있을 경우에 이 슬로싱 현상에 의해서 임계 상태가 과도하게 돼서 핵폭발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히트 파이프 리액터다 해서 소듐 냉각 고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틀어주시죠. 소듐은 잘 아시다시피 물과 반응을 하면은 불과 케미컬 익스플로전이 생깁니다. 여기에 한번 눌러주시죠.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예, 그래서 소듐 고속로도 케미컬 익스플로전 위험이 있고, 또 소듐 내에 보일링이 생길 때는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서 뉴클리어 익스플로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위험한 것을 반복하느냐? 우리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수를 반복을 한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을 희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성급들이 이러한 고속로들을 검토를 한 결과 미국의 ABS가 남냉각로를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선박 추진 엔진으로서 지난 7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이태리의 리나가, 이태리의 성급이 또 남냉각 원자로를 수명 기간 동안에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소련의 핵 잠수함에서 총 80년간 가동한 경험이 있고, 바다에 빠지면 납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가동할 때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압력기기에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을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이 DNB와 협력으로 또 하나의 스웨덴의 남냉각 원자로 실러를 이것을 가장 좋은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냉각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 해양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다시피 육상에도 안전한 원자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영국과 이태리에서 지난 ABS의 추천을 받은 뉴클레오라는 회사의 납냉각 원자로 LFR이 마크롱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 타타 자동차의 회장과 그리고 뉴클레오 회사의 회장이 모인 SMR을 이야기한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LFR을 프랑스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자력이 강한 국가고, 특히 소듐 고속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폭발 사고가 있던 다음에 소듐 고속로를 아예 제껴버리고 이번에 남냉각로로서 앞으로 고속로를 대체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분야에는 케미컬 익스플로전, 뉴클리어 익스플로전, 그리고 내추럴 서큘레이션, 그리고 헐라이프, 전 수명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로서 남냉각 고속로가 가장 좋은 선택지로 지금 의견이 수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이 중에는 세 가지의 기술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결정을 한 이태리와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뉴클레오, 그리고 노르웨이 그룹이 선정한 스웨덴의 실러, 그리고 최근 로이드 레지스트와 노르웨이 그룹이 우리 협력을 제의해온 한국의 마이크로 우라너스, 이 세 가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상에서, 오프쇼어에서 수소와 암모니아와 에탄올과 메탄올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세 기술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라이프 타임이 뉴클레오는 15년 내지 20년, 실러는 30년, 마이크로 우라너스는 40년으로 가장 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그룹과 로이드 레저스가 협력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 30년간 서울대에서 개발해서 지난 5년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힘을 합해서 더 마이크로나이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4년간의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론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마이크로 우라너스는 직경이 위에는 3.4m, 밑에는 2.4m, 높이는 약 11m로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또는 오일 탱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절대로 멜다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설사 최악의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이 이 원자로 컨테인먼트 밖으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상 대피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의 남냉각 원자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켜보시죠. 여기 밑에 누르면 됩니다. 마이크로 리액터는 공장에서 100% 다 완성을 해서 공장에서 해결료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시험까지, 예비 시험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럭에 집어넣어서 이 트럭이 소위 부두까지 가서 선박에 장착을 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의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박은 40년간 전수명 기간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 10년 동안 피리아딕 세이프티 리뷰를 하고 또 매 2년마다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오퍼레이션도 리모트로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는 해결료 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는 아예 용접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절대 누가 해적이나 누군가가 이것을 핵물질을 밖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핵 확산과 안보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된 다음에는 이것은 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이것을 재리사이클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을 다 끌어내서 다시 다음 해결료로 만들고 남은 중저준위 폐기물만 우리 경주에 있는 그러한 지하 처분 시설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